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끔찍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로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았었고, 한때 대인기피도 생길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많이 좋아졌지만, 한 번씩 그때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고 어두워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 일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희 집 상황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었는데 저희 형은 외국에서 유학 중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형을 따라 유학길에 함께 올랐고 저는 아빠와 둘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다른 지역으로 정근을 가시게 되었거든요. 저한테 따라올 건지 아니면 남아서 혼자 지낼 수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좀 더 어렸다면 당연히 아빠를 따라갔겠지만 그땐 고등학생이었고 입시 준비도 하고 있던 터라 함부로 고등학교를 옮기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혼자 지내겠다고 했고 저희 아버지만 그 지역으로 집을 구해서 내려가셨어요. 고등학생 남자애 혼자 살게 되니 엉뚱한 생각도 많이 했겠다 싶으시겠지만 저는 꽤 모범생이었거든요.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도 명확했고 제 스스로도 공부에 대한 욕심이 강했습니다. 당연히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거나 운동, 게임도 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기본적으론 학원도 꼬박꼬박 다니고 계획표를 짜서 목표한 공부량은 웬만하면 하려고 하는 편이었어요. 어쩌면 저희 부모님도 제가 알아서 잘 한다고 생각하셔서 저를 믿고 혼자 있으라고 하신 것도 있겠죠. 엄마는 형이랑 한 번씩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형은 저보다 한 살이 많은데 외국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할 계획이 있어서 일찌감치 외국으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형하고 자주 못 보는 게 아쉬웠지만 형과 저는 사이도 좋고 안부 연락도 자주 하는 편이었습니다. 남자들 치고는 서로 굉장히 살갑게 대했는데 제 성격이 남자답고 씩씩하기보다 좀 섬세하고 부드러운 편이거든요. 주변에서 다정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요. 그렇다 보니 형하고도 별 마찰 없이 줄곧 잘 지내왔습니다. 아버지는 주말마다 올라오셨어요. 오시면 저랑 같이 교회도 가고 저 머리 식혀준다고 영화도 한 번씩 보여주시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평범하지만 소소하고 행복했던 제 삶에 먹구름이 드리운 것은 바로 그 여자애 때문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유지고 저희 반으로 전학을 왔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생겼고 활발해 보였습니다. 전학생이라는 것 말고는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제 앞에 앉게 되었는데 저한테 말을 무지하게 걸더라고요. 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전학 오면 다 낯서니까 같은 반 친구의 마음으로 웃으면서 필요한 건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 같은 반 친구와 굳이 척지고 지낼 필요도 없으니 적당히 잘 지냈죠. 그런데 유지는 자기와 제가 꽤 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는 다른 여자애들과도 친해지고 처음부터 이 학교를 다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잘 어울렸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요. 그런데 저한테 자꾸 학교 끝나고 뭘 먹으러 가자고 하고 문자를 보내면서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는 좀 귀찮아서 그냥 적당히 웃으면서 거절했어요. 어딜 가자고 하면 학원 가야 돼서 안 된다고 하고 집에 일이 있다고도 하고요. 문자도 너무 수시로 하니까 답장 늦게 할 때도 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할 때도 많고요. 그런데도 유지는 저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포기도 없이 자꾸 저한테 어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혹시 나한테 마음이 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유지에게 별 관심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따로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1학년 때부터 줄곧 좋아했었는데 2학년 땐 다른 반이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고백하거나 들이댈 생각은 없었고 그냥 마음 정도만 갖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대학 들어가고 나서도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제 마음을 고백하고 싶기도 했고요.
어쨌든 저는 유지가 자꾸 저한테 그런 식으로 들이대는 게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조금씩 벽을 치며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저희 아파트 단지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집을 알았냐니까 제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무슨 일이냐니까 직접 만나서 말하겠다고 해서 일단 내려가 봤습니다. 공부하고 있었어? 어, 근데 무슨 일이야, 여기까지? 이거 먹고 해. 유진은 도넛을 한 상자 주더라고요. 이거 맛있어. 먹으면서 해. 공부하다 보면 단 거 땡기잖아.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이걸 왜 챙겨주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주려고 여기까지 왔나 싶어서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이거 주려고 온 거야? 왜? 나 이거 좋아하는데 너도 좋아할 것 같아서 네 생각도 나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거절했습니다. 나 도넛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너 들고 가서 먹어. 그리고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 나 깜짝 놀랐어. 제 말에 유진은 서운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내가 온 게 싫어? 솔직히 내가 우리 집 알려준 것도 아닌데 굳이 물어봐서 이렇게 온다는 게 싫어? 뭐 싫다기보다 좀 부담스러워. 앞으로는 이렇게 안 왔으면 좋겠어. 제 말에 유진은 막 입술을 잘근잘근 하더라고요. 몹시 기분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불편한 기분이 들어서 그만 들어가겠다고 하고 가려던 참이었어요. 너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니? 유지가 갑자기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얘가 이런 걸 왜 묻나 싶더라고요. 그런 걸 왜 물어? 친구끼리 물어볼 수도 있잖아. 저는 머릿속에선 다른 반의 그 친구가 떠올랐지만 그냥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없어. 그래? 있잖아. 사실은 나 너 좋아해. 어? 갑자기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좀 쑥스럽다. 근데 나 너 좋아해. 전학 왔을 때 네가 나한테 엄청 다정하게 잘해줬잖아. 그때부터 좋았던 것 같아. 저는 좀 난감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너는 나 싫어해? 생각 안 해봤어. 그럼 생각해 볼래? 뭘? 내가 너 좋아하니까 너도 나 좋아해 줄 수 있는지. 저는 그 말에 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기, 유지야,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나 너한테 별로 관심 없어. 그냥 네가 전학 왔으니까 같은 반 친구로서 적응할 수 있게 잘해준 것뿐이야. 그걸로 오해했다면 미안한데 나는 누구 만나고 그럴 생각 없어. 제 말에 유지는 엄청 자존심 상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별로야? 네가 별로라기보다 내가 관심이 없는 거지. 관심이 없어? 난 별로 관심 없어. 그럼 넌 뭐가 관심 있는데? 저는 약간 귀찮아져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기, 내가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나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 너도 조심히 가. 제 말에 유지는 저를 노려보며 그러더군요. 너 좀 그렇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용기 내서 고백했는데 고백을 이렇게 받아? 그렇다고 내가 관심도 없는데 억지로 너랑 뭐 만나거나 사귈 수도 없잖아. 내가 어때서? 나 인기 많아. 저는 한숨을 쉬며 달래주듯 말했습니다. 그래 알아. 너 예뻐. 근데 내가 관심이 없다고. 여자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지? 그래, 맞아. 지금 한창 공부해야 될 때고 아예 관심 없어. 제 말에 유진은 저를 가만히 노려보더니 알겠다고 하고는 돌아서서 가더라고요. 저는 좀 미안하기도 해서 유지가 가는 뒷모습을 가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지는 갑자기 들고 있던 도넛 박스를 놀이터 근처에 있는 휴지통에 처박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저는 좀 놀라서 움찔했어요.
유지는 뭔가 화가 잔뜩 난 것처럼 가만히 서 있다가 다시 가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불편한 기분으로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 후 유지랑 반에서 만나도 아는 척도 안 했어요. 유지도 더 이상 저에게 아는 척 하지 않고 냉랭하게 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별로 상관은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조금씩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게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 소문이 웬만치 돌고 나서야 제 귀에까지 들어오더군요. 그 황당한 소문은 바로 제가 게이이고 남자들을 몰래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지금처럼 게이라는 개념이 익숙하게 퍼져 있던 때는 아니었고요. 그래도 연예인 중에 커밍아웃한 사람도 있고 좀 시시하면서도 그게 뭔지는 다 아는 분위기였죠. 저는 남의 성적 취향에 대해 편견도 없고 별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이성애자거든요. 좋아하는 여자애도 있었고요. 그런데 뜬금없이 제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난 겁니다. 그것만 난 게 아니라 제가 혼자 살면서 막 이상한 아저씨나 남자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만난다는 소문까지요.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빠가 정근을 가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성향이라 저희 아빠가 못 참고 집을 나갔다. 그런 식으로까지 소문은 퍼지더라고요. 너무 어이없고 기막혔습니다. 소문이라는 게 뚜렷한 증거도 없는데 엄청 구체적으로도 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미친 소린가 싶어 그냥 무시하고 넘겼는데요. 그 소문이 저희 학교에 다 돌면서 뭔가 학교 애들이 저를 보면 수군거리는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는 제 친구들도 막 저한테 물어보고요. 상훈아, 너 아니지? 뭐가 아냐? 너가 남자랑 같이 집에 들어가는 거 본 적 있다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야! 누가 그런 개떡 같은 소리래? 아니, 나는 개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 너 너네 집에 우리도 잘 안 데리고 가긴 하잖아. 저는 친구의 말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혼자 살기로 했을 때 친구들 집에 데리고 오는 건 조금 삼가라고 당부를 하셨거든요. 부모님 계실 땐 괜찮지만 저밖에 없을 땐 좀 그렇다고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집이 툭 하면 놀러와서 지내고 마음대로 잠도 자는 아지트처럼 변할까봐 걱정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 말씀을 따라서 친구들한테는 양해를 구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게 사실은 다른 남자들 데리고 와야 돼서 그렇다더라 라는 식으로 엉뚱한 소문까지 더해진 겁니다. 야, 그럼 우리 집 와.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그 소문은 그냥 화내고 넘길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담임 선생님 귀에까지 들어갔더라고요. 선생님은 저를 호출하셔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네가 요새 좀 불미스러운 소문에 휩싸인 것 같던데 아무래도 성훈이 너가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혼자 살다 보니 더 그런 소문이 난 것 같아. 게다가 네가 나이가 좀 많은 아저씨랑 주말에 다녔다는 소문도 있고. 저는 환장할 것 같은 기분으로 말했습니다. 그거 저희 아빠예요. 주말에 아빠랑 나갔다 왔어요. 아, 아버님이셔? 하, 선생님, 소문처럼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러게 말이야. 왜 그런 소문이 났을까 몰라. 근거도 없고 황당 그 자체인 소문인데 그 소문은 학교 내에서 잘도 퍼지더라고요. 공부에 지친 애들 사이에선 평범하고 모범생인 제가 사실은 뒤에서 이랬다더라 싶은 게 엄청 재밌는 흥미거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친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 남자애들까지 저희 반에 와서는 여기서 게이 냄새 나지 않냐고 하고 징그럽다느니 소름 돋는다느니 하는 소리도 뒤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기가 막혀서 쳐다보면 모른 척하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났고 친구에게 누구한테 그 소문을 들은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묻고 또 물어서 결국 최초로 누가 그런 소문을 냈는지 알게 됐어요. 바로 김유지, 그 애였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 그 애를 따로 학교 재활용장 앞으로 불러 따졌습니다. 너 뭐야? 그 소문 네가 퍼뜨린 거라며? 너 미쳤냐? 내가 게이고 이상한 아저씨들 만나고 다닌다느니 그딴 개소리를 하고 다녀? 너 진짜 또라이야?
제 말에 유지 걔는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아니야? 너 남자 좋아하는 거 저번에 우연히 봤는데? 너 형형 거리면서 막 몰래 통화하고 그러던데? 내가 봤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진짜? 야, 그거 우리 형이야, 미국에 있는. 시차 때문에 낮에 전화한다. 왜? 근데 네가 뭔데 그딴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 네가 여자한테 관심 없다며. 너한테 관심 없는 거거든? 와, 진짜 사람 질리게 한다. 너 고백하고 까였다고 뒤에서 이딴 소문이나 퍼뜨리고 다녀? 제가 막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자 유지도 막 따지더군요. 야, 아니면 그만이지. 왜 흥분해? 너가 흥분하고 날뛰니까 더 이상하다. 저는 진심 여자애만 아니었으면 한 대 치고 싶더라고요. 너무 열받았던 저는 유지는 못 때리고 유지 바로 옆에 있는 소화전을 때렸습니다. 유지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똑바로 네 친구들한테 말해. 나 그런 거 아니라고. 말 안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네가 고백하고 까여서 헛소문 내고 다니는 거라고 다 말하고 다닐 거야. 와, 진짜 유치하다. 용기 내서 고백한 사람한테 이딴 식으로 말해? 너 진짜 나한테 왜 이래? 고백 까였다고 다 너처럼 굴진 않아. 저는 진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유지는 저를 노려보더니 알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소문은 더 골 때렸어요. 제가 그 애를 때리려고 위협하면서 그 소문 사실 아니라고 말하라 했다고. 그렇게 또 소문이 났더라고요. 저는 그때쯤 되자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증거도 없는데 단지 제가 시차 차이가 있는 형이랑 한 번씩 통화를 하고 혼자 살고 아버지랑 주말에 잘 다닌다는 이유로 이런 터무니없는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은 그걸 믿더라고요. 친구들도 저를 이상하게 보고 선생님도 말은 안 하지만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른 반에 제가 좋아하던 그 여자애도 그 소문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왜 이런 소문에 시달려야 되는지 유지 걔가 정말 얄밉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해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다 말했고 아버지도 화가 나서 교무실로 찾아와 뒤집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으로 학생이 힘들어하면 소문을 바로잡고 도와줄 생각은 않고 묵인하고 있었냐고요. 더불어 그런 소문을 낸 그 애한테도 징계를 요구했지만 유지 그 애의 부모님도 찾아와 애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일 있는 걸 가지고 부모까지 와서 난리냐고 도리어 따졌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더라고요. 저는 한마디로 그 소문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고 형에게 전화해서 그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형도 너무 분해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형은 남고 엄마는 저 때문에 좀 일찍 귀국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엄마는 정신과 상담을 해보자고 했는데 기가 막힌 건 제가 병원 다니는 걸로 동성애 치료하러 다닌다는 희한한 소문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소문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저는 결국 2학년 겨울방학 때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잘 다니고 있던 학교까지 전학을 가게 생겼는데도 그 애는 저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더군요. 저는 그렇게 전학을 가게 되었고 전학 가고 나서도 한동안은 마음을 못 잡고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연예인들 근거 없는 소문에 힘들어하고 죽고 싶어 할 때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사건으로 성격도 약간 바뀌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활발하고 평범했었는데 그 일 이후로 누가 뒤에서 수군거릴까 싶어서 위축이 자꾸 되고 제가 무슨 행동을 잘못하면 이상한 소문이 나진 않을까 싶어서 점점 소심해지더라고요. 전학 가면서 그 악마 같은 여자애랑 이상한 소문을 나르던 학교 애들을 안 봐서 좋았지만 그 일은 저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는 회사를 다니고 여자친구도 만나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형은 외국에서 학교를 나온 후 외국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몇 년 전 한국지사로 발령이나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되었고요. 저희 부모님이 형에게 이제 나이도 웬만큼 찼는데 결혼 생각은 없느냐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형은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그 후에 갑자기 사실은 여자친구가 있다고 깜짝 발표를 하는 겁니다. 누구냐니까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만나고 있다면서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같은 회사 사람인데 괜찮냐고 하니 형 하는 소리가 사실은 회사에서 모른 척 하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소문이 좀 나기도 했다고 하면서 멋쩍어 하더라고요. 어쨌든 형에게 여자친구가 있고 그걸 가족들에게 소개시켜준다고 하니 반가웠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소개까지 해주는 걸 보니 아마 형은 진지하게 만나는 모양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형은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저희 부모님과 저는 그 자리에 가게 되었어요. 룸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잠시 후 형과 그 여자분이 들어왔는데 저는 그 여자 얼굴을 보고 고장난 것처럼 몸과 머리가 멈췄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단박에 알아보겠더라고요. 바로 김유지, 그 애였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려 저한테 그런 상처를 남기고도 사과 한마디 안 했던 그 뻔뻔한 낯짝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저는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왜 그러냐고 하셨고 저는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다시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가 저희 형 여자친구라니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 애는 수줍은 얼굴로 말하더군요. 안녕하세요. 김유지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애인 줄도 모르고 웃으며 앉으라고 하셨어요. 제가 굳은 얼굴로 가만히 있으니 어디 안 좋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애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다 보냐? 제 말에 형이 의아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둘이 알아? 고등학교 동창. 나 기억나지? 제 말에 저를 가만 보던 유지개가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놀라더라고요. 그렇겠죠. 이런 데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 아, 성훈이? 지율 씨 동생이 성훈이 너였어? 야, 이런 우연이 다 있냐. 같은 고등학교? 유지는 형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데 눈알을 굴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친했어? 아니야, 안 친했어. 그냥 같은 반. 유지 걔가 놀라서 형의 말을 막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만나서 반갑다. 오랜만이네. 저는 너 같으면 반갑겠냐고 하고 싶은 거 일단 참았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형한테 다 말해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제가 계속 굳은 얼굴로 있자 그 애는 쩔쩔매며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정말 앉아있기 싫고 저게 어떻게 우리 형을 꼬셨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있기 싫은 기분으로 앉아있다가 잠깐 화장실 간다고 나왔는데 화장실에서 나와보니 그 애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얘기 좀 해. 뭔 얘기? 지훈 씨가 형이었어? 난 몰랐어. 그래서? 너 다 얘기할 거야? 뭘? 고등학교 때 별로 안 좋았잖아, 우리. 왜 안 좋았는데, 우리가? 아, 그야 뭐. 기억나네. 네가 고백한 거 까인 후에 앙심 품고 내가 게이라고 없는 소문 퍼뜨리고 다녀서였지? 야, 내가 언제. 그거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그때 네 입으로 네가 그랬다 했거든? 진짜 아니야. 그리고 그게 언제적 일인데. 지금 10년도 더 됐잖아. 그래서? 그 옛날 일을 굳이 지훈 씨한테 말해야 되겠냐, 그거지. 지훈 씨랑 나 잘 만나고 있고. 저는 그 말에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형 어때? 괜찮지? 놓치기 아깝지. 인물 좋고 능력 좋고 성격 좋고. 그렇지. 그래서 소문 냈어? 어? 형이 자기도 모르게 회사 사람들 다 알고 있었다 하던데 지금 보니까 형이랑 사귄다는 소문 회사에 네가 낸 것 같은데? 네가 먼저 가로채려고. 너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것 같아. 유진은 제 말에 발끈하더라고요. 아니거든? 그래, 나 같아도 놓치기 아까울 거야. 내가 봐도 우리 형 괜찮거든. 근데 어쩌냐? 내가 다 말하면 형이 너 다시는 안 볼 건데. 아쉬워서 나한테 이럴 만해. 아니야, 진짜 그런 게 아니라 나 너 때문에 전화까지 갔어. 너 그때 일 끝까지 사과 한마디 안 했고. 근데 미쳤다고 너 같은 애랑 우리 형이랑 만나게 냅두겠냐? 성훈아, 미안해.
그땐 너무 어렸잖아. 나도 너무 쪽팔리고 민망해서 그랬어. 진짜 잘못했어. 너 전학 가고 나도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미안하고 사과하고 싶은데 더 이상 너는 없잖아. 저는 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내가 그때도 말했을 텐데. 고백 거절했다고 다 너처럼 굴진 않아. 뒤에서 있지도 않은 소문 퍼뜨리면서 악랄한 짓 안 한다고. 너는 진짜 인간이 덜 된 애야. 그리고 우리 형한테 너 같은 게 착한 척하면서 붙어있는 꼴 못 봐. 저는 그 길로 저를 붙잡고 매달리는 그 애를 뿌리치고 룸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죽을 상을 하고 유지도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유지에게 말했습니다. 유지야, 네 부탁 못 들어줘서 미안해. 제 말에 저희 부모님과 형이 어리둥절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뭔 소리야? 방금 화장실 앞에서 그러대. 고등학교 때 일 말하지 말아달라고. 형이 좋긴 되게 좋은가 봐. 근데 그러면 좀 착하게 살았어야지. 어? 형, 그리고 엄마 아빠. 알죠? 나 고등학교 때 뒤에서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녔던 애. 나 그것 때문에 정신과 치료받고 전학까지 갔잖아요. 제 말에 유지 그 애는 고개만 푹 숙이더라고요. 근데? 걔가 얘야. 그 소문 퍼뜨린 애가. 아빤 그때 교무실에 얘 부모님도 만났었죠? 애들 사이에 있던 일 가지고 왜 난리냐면서 뻔뻔하게 나오던 그 부모님요. 제 말에 형도 저희 부모님도 입이 떡 벌어져서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그 일은 저의 상처뿐 아니라 저희 가족의 상처이기도 하니까요. 형은 입이 벌어진 채로 물었습니다. 진짜야? 자기가 그때 그 여자애라고? 아니야. 진짜 오해가 좀 있어. 오해 같은 소리 하네. 아까 나보고 얘기하지 말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더라. 못돼 처먹은 게 멍청하기까지 해. 너 같으면 내가 이 얘기를 형한테 안 하겠냐? 저희 부모님도 기막혀 하시면서 물었습니다. 진짜 그때 그 여자애야? 내가 얘 면상을 이렇게 또 볼 줄은 몰랐네. 지도 시겁했는지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말하지 말라네. 기막힌다, 진짜. 저, 진짜 제가 퍼뜨린 게 아니고요.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 봐. 형, 이런 애랑 만나고 싶어? 제 말에 형도 기막혀 하더니 말하더라고요. 진짜 실망이다. 내가 미국에서 성훈이한테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아? 나 한국에 있었으면 그 애 가만 안 둘라 그랬어. 근데 그게 자기라고? 미안해, 지은 씨. 근데 그땐 나도 너무 어렸고. 어리다고 다 핑계가 돼? 그리고 어쩜 그런 소문을 잘도 만들어서 퍼뜨리고 다녀? 진짜 무섭다. 형이 나한테 그랬지? 어쩌다 보니 회사 사람들도 다 알게 됐다고. 그것도 아마 제가 퍼뜨렸을 거야. 형 잡으려고. 그치, 유지야? 유지는 제 말에 다시 아랫입술을 잘근잘근 하더라고요. 마치 그때 저한테 고백하고 까였을 때의 모습처럼요. 유지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가방을 들고 도망치듯 그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형이나 다 기막혀 했어요. 한참이나 아무 말도 없이 어이없어 했어요. 어떻게 유지가 계란이 미치겠다 진짜. 형은 막 괴로워하더라고요. 형이 많이 좋아했던 여자 같은데 이렇게 파토가 난 게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모습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만나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알게 됐으니 차라리 다행이었죠. 저는 그 애가 앙심을 품고 혹시나 형네 회사에서도 형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릴까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형하고는 직급 차이도 꽤 나고 유지 그 애는 계약직이라서 회사 내 입지나 입김부터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물론 소문에는 그런 게 중요하진 않겠지만요. 저는 일부러 형에게 주변에 교제하는 거 아는 사람한텐 파토난 이유에 대해서 꼭 말하라고 했습니다. 형도 처음에는 안 내켜 하다가 나중엔 알겠다고 하고 친한 동료에게 유지와 저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름아름 회사에는 결별 이유에 대해 소문이 다 났대요. 유지 그 애는 재계약 시점도 얼마 안 남은 데다 그런 소문까지 도니 결국 재계약 포기하고 회사도 관뒀다고 합니다. 형한테 얘기 듣고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안 했으면 먼저 선수 쳐서 형이나 저희 집 사람들을 이상하게 몰고도 남으래니까요. 형도 그 애랑 깨지고 처음엔 좀 힘들어하다가 나중엔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형 말을 들으니
유지가 먼저 형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왔다고 해요. 형은 처음에는 별 관심 없었는데 워낙 잘 대하고 적극적이라서 형도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열었다고요. 하지만 만나오면서도 너무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애더라고요. 그리고 저에 이어서 저희 형까지 좋다고 들이댄 거 보니 어떻게 보면 참 취향이 한결같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애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형에게 듣고 저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문으로 한 사람을 정말 힘들게 만들더니 정작 본인도 소문으로 인해 끝이 났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마음 잘 쓰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가 봅니다. 본인이 뿌린 씨 그대로 거두게 된 거니까요. 그 인성이 어디 가겠냐만 그 일로 본인도 좀 깨닫는 게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형도 그런 이상한 여자 말고 선하고 정직한 형에게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났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